자, 문제 보세요. 자, 광명 주식회사는 인천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 액면가 만원짜리 이자율 10% 만기가 20X3년 말 이자 지급 매년 말 12월 31일을 20X1년 초에 3년 만기짜리네. 공정가치인 1515원 시장유자율 8%에 취득하였다. 액면유자율은 10%인데 시장유자율은 8%. 그러니까 시장유자율보다 더 높은 액면이자를 주는 거니까 비싸게 팔겠지. 그래서 515원이나 더 붙여서 받고 팔아서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액면가 만원짜리인데 515원 더 붙여서 1515원에 파는 거지. 그래서 취득 이후 20X1년 말에 시장 이자율이 6%로 하락하여 시가가 1733원이었다. 이자율이 더 떨어졌어. 시장 이자율이 더 떨어졌어. 채권 가격이 오르겠지. 그래서 1515원에서 1733원으로 올랐다 이 말이야. 추가적으로 20X2년 말 시가는 1800원이었다. 분류 변경 조건을 만족한 다음 각각의 상황에 대해 20X1년과 X2년에 필요한 분계를 제시하라 하는 겁니다. 자, 1번 보니까 20X1년 말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 2번 보니까 X1년 말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 둘 사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단 만기로 가려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먼저 1번에 매도 가능 살 때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는데 X1년 말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최초, 이건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부터 회계 처리하는 거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든 만기 보유자산으로 분류하든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은 기말에 상각과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전년도에 평가한 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취소 상각 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다음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그냥 평가하면 되는 거지. 그냥 상각하면 되는 거지. 평가는 안 해도 되는 거지. 평가는 안 해도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든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든 관계없이 이 채권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한 삼각표를 일단 그려야 돼요. 그렇지? 삼각표는 유효이자, 여기서 지금 유효이자가 몇 퍼센트야? 최초에 살 적의 유효이자가 8%지. 8%. 다음에 액면이자, 현금으로 받는 거지. 액면이자가 몇 퍼센트야? 10%. 다음에 상가액이 나올 것이고, 다음에 장부 금액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X1년 초에 이거를 샀어요. X1년 초에 얼마 주고 샀어? 1515원을 주고 샀어. 1515원을 주고 샀어. 1515원은 어떻게 해서 계산됐을까? 3년 동안 매년 말에 받는, 원래 액면가 만원짜리니까 10% 이자 1000원씩이지. 1000원에 3년 연금 현재가치 유효이자율은 8%로 할인한 거하고, 현재가치 합계하고, 액면이자와 현재가치 합계하고, 그 다음에 3년 말에 받게 되는
액면 10,000원에 현재 가치, 유효이자율 8%로 했을 때 현재 가치 두 개를 합한 금액이 1015원이다. 아니 1515원이다. 그 말이지. 그지? 자,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면 안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앞에 문제에서 한번 얘기한 거니까 앞에 문제를 다시 봐. 여기서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1515원을 빌려줬는데 1년간 유효이자는 8%. 그럼 이자를 얼마 받아야 되냐면 1515원 곱하기 8%에서 841원을 받아야 돼. 근데 실제로 받기는 얼마를 받았냐면 1,000원을 받았어. 얼마를 더 받았냐면 159원을 더 받았어. 159원을 더 받았으면 장부금액에서 빌려준 돈에서 그만큼 빼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빼주면 1356원. 이거는 더 비싸게 파는 할증 발행의 경우니까 빼주는 거야. 할인 발행의 경우는 여기 점점 더해가는 거고, 할증 발행의 경우는 점점 빼가는 거고, 액면가가 되는 거고, 10,000원이 되는 거고. 할인 발행이었다면 뭐 9천 얼마 이러겠지. 보통 9천 얼마 점점점 더해가서 10,000원 되는 거고. 자, 여러 차례 이거 안 보고 그려보세요. 여러 차례 그려봐야 돼. 제목 관리서 여러분들 다 숙달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숙달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그려봐. 이거 보지 말고 꼭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자, X 2년 말에는 1년 동안 1356원을 이자율 8%로 빌려준 거니까 곱하기 8% 해주게 되면 828원이 받아야 될 이자야. 근데 1,000원을 받았어. 더 받았어. 얼마를 더 받았냐? 172원을 더 받았어. 172원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만큼 빼줘. 빼줘. 원금에서 빼줘. 더 받은 만큼 원금에서 차감해. 그래서 1184원이 된다는 겁니다. X 3년 말이 되면 이제 X 2년 말 기준으로 1184원을 빌려준 셈인데 유효이자 8% 이자를 받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수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개념적으로는 그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X 3년 말에는 10,000원이 돼야 돼. 그러면 184원을 더 받아야 되지. 1,000원 받은 것이 184원 더 받은 꼴이 되려면 816원을 이 유효이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수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자, 필요한 거 합계 계산해 주면 돼요. 여기가 합해주면 이 515원이 되겠지. 자, 그런 것까지는 뭐 안 해줘도 될 일하고, 이거 어떻게 515원인가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자, X 1년 초에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보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1515원짜리를 샀어요. 현금을 1515원을 주고. 자, 그 다음에 X 1년 말이 되면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변경한다 그랬어요. 분류 변경할 적에 기본 원칙이 뭐라고 그랬냐면 볼일 다 보고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볼일 다 보려면 매도 가능 증권에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가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서 볼일을 X 1년도 말에 볼일을 다 보고 가라 이 말이야. 다 보고. 그러면 상각 엔드 평가라고 그랬지. 상각 어떻게 해? 현금 여기 1,000원 받았는데 이자 수익은 얼마 발생한 거야? 841원이 발생해야 돼.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이 159원만큼 감소해야 된다. 더 받은 만큼
빌려준 돈에서 원금에서 깐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상각을 했어요. 상각을 했어.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면 평가도 해야 돼. 자, 이 문제에서 보니까 X 1년 말에 시장 이자율이 6%로 하락하여 시가가 1733원이 되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장부상에 얼마가 있냐면 이제 1356원이 있어. 근데 이게 얼마가 1733원이 되었다 이 말이야. 상각이지. 그 다음에 평가해야 돼. 그만큼 증가해서 그러면 얼마야? 얼마야? 차이가 얼마요? 플러스 377원이야. 플러스 377원이야. 매도 가능 증권이 377원만큼 늘어났어. 늘어가는 거는 매도 평가 이익이라고 그랬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377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1733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1733원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1733원이 된 이유는 뭐냐면 시장 이자율이, 그러니까 유효 이자율이 6%로 6%가 되었어. 원래 유효 이자율이 8%였는데 유효 이자율이 6%가 되어서 1733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1733원이 되었다. 자, 무슨 말인가? 그러면 만기에 지금 X 1년 말 기준이에요. 그럼 앞으로 받을 돈이 만기에 원금 10,000원, 만기에 이자 1,000원, 1년 뒤에 이자 1,000원. 이것을 6%로 할인하면 얼마 이제 공정가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공정가가 X 1년 말 기준으로 해서 1733원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X 1년 말에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1번 상각, 2번 평가한 거야. 그지? X 2년 말에 가만히 있으면 취소, 그냥 매도 가능 증권으로 그대로 있다면 취소, 상각, 또 평가해야 되겠지. 지금 문제 보니까 2002년 20X 2년 말 시가는 1,800원이었다 그랬어요. 1,800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취소, 상각, 평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X 1년 말이야. 여기서 이제 분류 변경 해버리는 거니까 이건 할 일은 없겠지. 자, 이렇게 하면 상각과 평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볼일을 다 봤어요. 볼일을 다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분류 변경을 해야 돼. 볼일을 다 봤으면 이제 분류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류 변경. 지금 현재는 X 1년 말이에요. 자, 분류 변경을 하면,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장부상에 얼마가 냐면 1733원이지. 1733원이지 지금. 자, 여기서 상각 앤드 평가해서 여기에 와 있는 상태야. 여기에 와 있는 상태. 자, 여기서 얼마? 733원이지. 매도 가능 증권이 1733원인데 그거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1733원 있는데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꿔준다. 이거는 의도와 능력이 검증됐을 때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도와 능력은 당해년도 그리고 직전 2개년도 동안에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을 다른 분류로 재분류하거나 혹은 매도 가능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을 만기되기 전에 팔아먹거나 한 일이 없으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건 조건을 충족시키니까 했다고 보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77원이 있어. 분류 변경을 하면 그것도 역시나 매도 평가이익이 가능 증권 여러분들은 써야 돼. 매도 평가이익이 얼마지? 377원이 있어. 377원이 있는 거를 만기 보유 증권 평가이익으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왜? 증권도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꿨으니까 만기 보유 증권 평가이익,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도 만기 보유 증권 평가이익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본이야. 기타 포괄손익이야. 여전히 자본이야. 자본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X2년 말이 됐으면, 자, 매도 만기 보유 증권이 이제 새로 1733원짜리가 생긴 거야. 이 시점에서. 그지? 1733원짜리가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삼각표는 지금 X1년 말에 356원짜리가 만원으로 가는 삼각표인데, 여기는 지금 만기 보유 증권이 1733원짜리가 생겼어. 그러면 새로운 삼각표를 그려줘야 돼요. 새로운 삼각표를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면 유효이자. 자, 여기서 유효이자가 변하게 돼요. 유효이자가. 자, 이거 보면, 자, 여기 유효이자, 원래 삼각표 유효이자가 8%였지. 그러니까 X1년 말에 1356원으로 상각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시장이자율이 6%로, 유효이자율이 6%로 변함에 따라서 1733원이 됐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삼각표 유효이자도 새로운 시장이자율인 6%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이에요. 중요한 점. 액면이자는 그대로 10%고, 다음에 상가액은 이제 계산을 해내야 될 것이고, 장부금액은 이제 X1년 말일 때 얼마였어? 1733원이었던 거지. X2년 말이 되면 유효이자 이제 6%니까 여기다 6%를 곱해요. 그러면 644원이야. 근데 1000원을 받았어. 얼마를 더 받았어? 356원을 더 받았어. 더 받은 만큼은 원금에서 빼줘. 그러면 1377원이 돼. 다음 X3년 말에는 이게 이 원금하고 같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377원만큼 상각해야 되고, 1000원 받았어. 그러면은 1000원 빼기 377원이면 623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새로운 삼각표예요. 이 만기 보유 증권은 X2년 말이 되면 이 새로운 삼각표에 의해서 일단 상각을 해줘야 돼요. 1단계로 일단 상각을 해주는 거야. 다음 단계가 하나 또 있어. 자, 현금 얼마 받았어? 1000원 받았어. 이자 수익은 얼마야? 이자 수익은 644원이어야 돼. 자, 근데 더 받았어. 얼마를 더 받았어? 356원을 더 받았어. 이거는 만기 보유증권 원금을 미리 받은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356원만큼 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새로운 삼각표는 새로운 금액인
1733원에서 만원으로 가는 1733원에서 만원으로 만기보증권의 장부금액을 1733원에서 만원으로 보내주는 삼각표예요. 그런데 분류 변경하기 전까지의 상각은 얼마를 했냐면, 매도가능증권에서 상각은 얼마를 했냐면 1356원으로 보내주는 것까지만 상각을 했어. 그리고 1356원에서 1733원으로 넘어가는 이거는 어디에 가 있냐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인 377원에 있어. 그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만기보유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어. 377원 자본에 아직 그대로 있어. 근데 이것도 역시나 재분류 조정을 해서 당기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기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분류 조정이 되는 거니까 이 금융상품의 평가에 따른 금융상품의 평가에서 당기 매매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그냥 손익계산서로 그냥 가는 거야. 당기 손익이야. 근데 그거 외에 평가에 따른 이익 손실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에 따른 이익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서 자본에 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자본에 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그대로 이름만 바꾸는 거니까 이거 자본이고. 자, 이것도 만기까지 재분류 조정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니까 만기까지 기간에 걸쳐서 재분류 조정해야 되는데, 재분류 조정을 하면 이거 뭐로 가야 돼? 당기 손익으로 가야 돼. 근데 만기까지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기까지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주는 과정은 상각이다 이 말이야. 상각. 그래서 또 이걸 또 상각을 해줘야 돼요. 상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377원은 뭐냐면 1356원이 1733원으로 간 거야. 1356원이 1733원으로 간 거야. 1756원이 1356원이 1733원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간 거야. 자, 이걸 생각하려면 1356원이 1733원이 되도록 2년 동안에 걸쳐서 상각해 줘야 되니까 유효이자를 몇 퍼센트로 해서 상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1 더하기 i의 2년이니까 제곱분의 1, 도중에 받는 돈은 없으니까 이거 금액으로 그냥 1356원에서 1733원으로 바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나누고, 양변에 루트 씌우고 2를 빼주고 그러면 돼. 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이거 1 플러스 i의 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 이쪽으로 오겠지. 그 다음에 1356을 양변으로 나눠주게 되면 1356분의 1733이 되겠지. 그럼 이건 아직 1 더하기 i의 제곱이지. 양변에 루트를 씌워줘. 루트 씌워주게 되면 여기 제곱은 벗어나면 1 더하기 i만 남겠지. 빼기 1 해주면 i가 나오겠지. 그렇지. 계산하면 1.8%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1356원을 1733원으로 보내는데 유효이자는 1.8%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평가이익 상각표, 만기 보유증권 평가이익 자본으로 있는데 그걸 재분류 조정해서 당기 손익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당기 손익을 만기까지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인식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서 인식해 주는 게 삼각표니까 삼각표에다가 다시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뭐 1년 말이라고 합시다. 아까도 1년 말이라고 했으니까 x 1년 말 아니야 어디로 옮겨왔냐? 거기 너만 이게 통째로 선택이 돼? 선택됐군. 그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다. 잠깐 내려가려는 거다. 자, x 1년 말 기준으로 해서 만기 보유증권 삼각표, 그 다음에 장부금액 우리 삼각표는 항상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각액 이 순서로 그리고 있잖아. 1356원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x 2년 말 만기가 x 3년 말이니까 만기 보유증권이니까 x 3년 말까지 가지고 있으려는 거지. x 3년 말이 얼마? 1733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유효이자 계산했더니 1.8%라.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1.8% 곱해주면 1356원 곱하기 1.8%니까 186원이야. 액면이자는 없지 이건. 네. 그러면 생각액 186원 생각해줘야 돼요. 186원 이번에는 186원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 더해줘야 되지. 더해주면 1542원 되고, 여기다 들어 맞추는 거지. 차이가 얼마인가 보니까 191원이야. 191원. 이렇게 만기보유증권 삼각표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삼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자, 앞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변경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삼각했지. 1년이 지나서 삼각했어. 그 다음에는 만기보유증권 평가이익도 삼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이익 상각을 하는데, 자, 만기보유증권 평가이익 명기 자본으로서 대변 항목이지. 대변 항목을 삼각해 가는 거니까 만기보유증권 평가이익을 그만큼 없애주고 보유증권 평가이익을 얼마냐? 186원 없애주고 그만큼 이자 수익으로 단기 순익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자 수익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분류 조정한 거예요. 재분류 조정한 거다. 그럼 이제 1542원이 됐겠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간 거지. 여기까지 이제 다음 보내준 건 다음 연도에 또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이게 이제 매도가능증권으로 최초에 분류했다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를 변경했을 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 X 1년 말에 만기보유 금융자산에서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일단 두 번째 있어서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일단 분류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X 1년 초에는 만기보유 증권, 만기보유 금융자산에도 문제는 없어. 우리 최초 삼각표를 봐야 돼. 최초 삼각표 보니까
1515원 주고 사왔어. 1515원. 1515원 주고 사왔어. 그러면 차변에 만기보유증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 1년 말이 되면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변경하겠다. 분류를 변경할 때는 볼일 다 보고 가라. 만기보유증권으로서 볼일을 다 봐야 되는 거야. 만기보유증권으로서 볼일은 상각이지, 상각. 최초 삼각표에서 하면 되니까 유효이자 841원, 액면이자 1000원, 상각액 159원. 자, 이거 기억하고 오면 되는 거지. 자, 유효이자가 얼마? 유효이자가 얼마? 유효이자가 이자 수익이지. 이자 수익이 얼마? 841원. 돈 얼마 받았어? 1000원 받았어. 자, 그러면 만기보유증권 원금을 더 받은 건 원금에서 깐다 이 말이야. 원금 상환 받은 걸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159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만기보유증권이 얼마가 된 거야? 만기보유증권이 1356원이 된 거지. 1356원. 1356원이 된 거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삼각했어요. 볼일 다 봤어. 만기보유증권은 볼일 다 본 거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만기보유증권 1356원 있는 거 없애주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 또 매도 가능 증권 1356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됐으면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뭘 해야 되는 거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평가. 이건 재분류한 거고, 이거는 매도로 왔으니까 매도는 평가도 하는 거잖아. 평가해줘야 된다. 자, 이거 여전히 1356원이지. 근데 이게 X 1년 말에 문제 보니까 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1733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얼마가 늘어난 거야? 377원이 가치 증가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은 매도 377원 매도 가능 증권, 다음에 매도 평가이익이 377원 이렇게 되어서 1733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X 2년 말이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은 전년도에 평가가 있으면 어떻게? 취소 이거 거꾸로 써주는 거야. 매도 377원 매도 평가이익 377원 이렇게 하면 다시 얼마가 돼? 요리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그지? 1356원 됐다 이 말이야. 거기서 이제 상각 취소, 다음에 상각 최초 삼각표로 상각 X 2년 말에 828, 1172. 자, 그러면 이자 수익 828, 다음에 현금 1000, 다음에 매도 반응 증권 원금 돌려받은 걸로 본다고 그랬지. 172원 해서 얼마가 돼요? 1184원이 됐어. 1184원 1184원이 됐어. 근데 문제 보니까 X 2년 말 시가는 1800원이다. 그래서 1800원이다. 그지? 1800원이다. 다시 평가해. 플러스 얼마야? 플러스 616원이지. 616원이면 매도 가능 증권 616원. 다시 여기 이제 평가하는 거야. 취소, 상각, 평가. 1, 2, 3단계. 매도 가능 증권은 3단계. 취소, 상각, 평가 이렇게 외우는 거야. 매도 평가 이익 616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